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월 7일 NBA 느바 미국 남자농구 총 4경기 중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2회차 대상 경기고요. NBA 경기는 시간 관계상 4, 5경기 정도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동부 1위 닉스와 동부 10위 셀틱스의 동부 11위 닉스와 동부 12위 셀틱스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닉스 홈에서 닉스가, 셀틱스 홈에서 셀틱스가 이기면서 홈팀 1승씩 나눠 먹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셀틱스 팬입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백투백 보스턴 백투백이죠. 보스턴 백투백 성적은 올 시즌 5승 2패 승률 71.4%. 자, 셀틱스가 오늘 경기 졌어요. 근데 팀이 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질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를 떠나서 보스턴이 보여주는 경기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감독과 지금 로스터로는 이제 한계라는 느낌이네요. 뭐 전 시즌에도 그렇고 전전 시즌에도 느꼈어요. 한계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닉스는 잡을 만한 팀은 맞습니다. 자, 닉스의 일단 불안한 앞선 수비를 빠르기도 빠르면서 사이즈는 우위에서는 윙들로 공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보스턴이 요즘과 같은 수비력과 이 야투 기복으로는 원정 경기 그리고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큰 신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보스턴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큰 신뢰는 없는 건 사실이죠. 이게 제가 가장 애정하는 팀이라 잘 압니다. 현 상황에서 뭐 나아질 것이 없는 올 시즌이에요. 다른 팀들이 진화하는 시기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꼭 잘해주긴 했었는데 올 시즌은 그것마저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할 승률도 못 넘고 있죠. 자, 오늘 경기 승리 역시 장담 못하는데 저는 그래서 패스를 추천합니다. 왜냐? 보스턴을 정말 잘한다고 좋아하는 아니,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스를 추천드려요. 근데 꼭 얄궂은 게 꼭 이렇게 판단하면서 좀 얕보는 타이밍에는 그런 경기는 꼭 잡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 기분이지 뭐 팩트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객관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패스죠. 자, 서부 4위 멤피스와 동부 14위 디트로이트의 시즌 첫 맞대결. 자, 시즌 첫 맞대결이지만 어디가 이길지는 뻔하죠. 기본적으로 전력의 차가 확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멤피스 원정 경기를 치르는 디트의 원정 성적. 디트의 원정 성적은 올 시즌 3승 16패, 승률 15.8%예요. 해당 수치는 리그 29위입니다. 네. 그리고 서부팀 상대로 올 시즌 2승 11패, 승률 15.4%로 자, 다른 지구 상대 승률 리그 꼴찌팀이에요. 그리고 뭐 5할 이상 강팀 상대로의 디트로이트 성적 3승 19패. 뭐 안 되죠. 뭐 공은 둥그니까 이변을 만들 수 있겠다만 근데 그마저도 이미 예방주사를 한 대 맞았어요. 희생양은 미러키가 됐고요. 미러키로 예방주사 미리 맞았잖아요. 자, 기적이 왜 기적이에요? 잘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죠. 자, 근데 그게 또 연이어 일어난다?
연이은 것도 아니죠. 뭐 직전 경기 졌으니까. 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디트로이트 보자면은 뭐 가뜩이나 약체인데 로스터도 박살난 거 이해는 합니다만, 탱킹을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경기 치르면서 최소한 피드백 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인게임 내에서의 조정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당한 거를 이제 다음 경기에서 또 당하고, 뭐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이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무리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최하위권 팀이라고는 하지만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인데 이 패턴 플레이가 안 되니까 어리버리타는 모습? 이거는 선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변화 자체를 주지 않는 감독, 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더라도 이렇게 져서야, 글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디트로이트 승리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뭐 뭐 핸디 뭐 핸디 플러스 30 뭐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이에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는 이 플러스 이 12.5의 기준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 않나요? 뭐 그럼에도 충분히 큰 기준점이긴 합니다만은 이 경기 패스 5어 멤피스 마인승이지 이 디트 프랜승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자, 골스 백투백. 올 시즌 3승 2패. 승률로 따지면 60%. 자, 서부 14위 뉴올과 서부 1위 골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골스 홈에서 골스가 뉴올을 그냥 깨박살 내놨죠. 41점 차 경기였으니까요. 근데 내일 맞대결에서는 그런 스코어까지는 안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일단은 지난 맞대결과는 바뀐 게 많죠. 뭐 그럼에도 뉴올이 골스를 이길 것 같지는, 골스가 뉴올에게 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저는 일단 배당부터 봤습니다. 만약에 골스가 단순히 리그 1위, 예? 뉴올이 리그 27위,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41점 차 뭐 대승 따냈다는 것, 이런 내용 하나 때문에 터무니없이 골스가 높은 기준점에 핸디 기준점을 받고 낮은 정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바로 거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충분히 괜찮은 배당이고 충분히 괜찮은 기준점을 받았어요. 자, 제가 뉴올이 기준점을 등에 업으면은 많이 따라붙을 수 있을 만한 게임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자, 뉴올이 건진 허브 존스라는 보물을 활용해 가뜩이나 부진한 커리 쪽 이 핸들러 방면으로 더 괴롭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뉴올이 지금의 경기력은 현 순위랑은 안 맞는 경기력이거든요. 잘해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잉그램이 컨디션만 좀 더 올라오면은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골스라면은, 자, 사이즈와 힘을 갖춘 빅맨이 없는 골스 상대로 발렌슈나스, 발랭이 역시 존재감 역시 빛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낮은 기준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따라가다가 말 것 같은 이유는, 자, 일단 발랭이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발랭이를 두고 있지만은 이 발랭이한테 엔트리 패스를 넣어줄 선수들이 없죠. 애당초 지금 뉴올리언스가 자이온 맞춤 로스터를 짜놓은 거긴 해도 뉴올 가드들이 리딩, 드리블, 패스 한심한 수준이라 발랭이에게 버프를 못 넣어줘요. 그리고 가뜩이나 골스의 수비 라인을 뚫으려면은 턴오버까지 엄청 많이 할 텐데요. 어렵죠. 막힐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를 치른 골스 졌죠. 저는 골스 픽을 했는데 졌어요. 뭐 그렇긴 해도 커리가 부진해도
이기면 장땡이란 마인드는 아직 유효합니다만은 그래서 생각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커리는 커리로서, 에이스는 에이스로서 남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거를 갖다가 개선하려면은 뭐 전술과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볼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감독과 선수의 몫인데 이거는 쉽게 바뀔 수도 없고 바꾸지도 않을 거예요. 자, 커리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갑자기 내동댕이 친다는 거는 커리 본인뿐만 아니라 골스 팀의 아이덴티티를 잃는 거니까요. 그래서 커리의 부진 이거 인정했잖아요. 커리 부진하다고. 근데 이 반등을 기대하지 않으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오늘 커리부터가 득점이 낮다? 그러면은 저는 언더게임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220점 이상이라면은 기준점이 220점 이상이라면은 그 밑으로 언더게임 보고 싶었는데 딱 적절한 기준점이긴 해요. 딱 220점 정도를 받았어요. 적절한 기준점이지만 언더게임 봅니다. 왜냐? 일단은 뉴올 막힐 거예요. 막힐 거고 골스도 득점 막 시원하게 못 넣을 거예요. 커리가 이렇게 부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이런 그래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부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골스도 많은 득점은 내지 못할 것이다. 뉴올은 알아서 막힐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언더게임을 봤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골스 승이 이 정도 배당과 기준점이라면 괜찮다 싶었는데 여기에 힘을 주는 한 가지 요소. 올 시즌 37경기 치른 동안 연패는 단 한 번도 없던 골스입니다. 이 트렌드를 이 정도 표본 샘플 사이즈면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자, 마지막 경기 서부 2위 선즈와 서부 7위 클립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클립 홈에서 111대 95로 클립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가비지 타임을 동반하며 전 시즌 서부 컨퍼런스의 복수를 멋들어지게 해냈던 클립인데요. 사실 지난 맞대결을 참고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립의 올스타 원투펀치 카와이와 폴 조지가 없이 만들어낸 승리였고 피닉스도 부커랑 에이튼 빠지면서 양 감독의 대체 라인업 전술 싸움이었거든요. 예, 선수들 간의 싸움이었다기보다 자, 양팀 상황은 그 당시와는 크게는 다를 바가 없지만 자, 또 한 번 당할 것 같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럴지 최대한 파봤는데요. 일단 왜 크게 다를 바가 없냐 말씀드린 거는 카와이가 폴 조지를 내일도 볼 수 없다는 게 똑같고요. 피닉스도 에이튼, 맥기, 크라우더가 프로토콜 통과했다고 합니다만은 컨디션 관리로 내일 경기에서 안 튄다고 합니다. 여전히 에이튼이 없는 피닉스인데요. 이래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른 게 없어? 아니죠. 일단 부커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부터 다른 거 계속 읊어드릴게요. 파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많아요. 자, 그리고 다시 클리퍼스로 넘어가서 당시 맞대결에서 무빙 슈터로 활약했던 루크 캐너드가 코로나 프로토콜로 빠지게 됐는데 이 선수 터지면 무서운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선수 빠져요. 직전 경기에서도 활약했어요. 또 당시 에이튼이 빠졌던 걸 캐치한 루 감독이 주바치를 잘 활용했는데 당시 주바치가 공수에서 완전 가자미 같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주바치 아직 프로토콜 통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바치와 더불어서 쌍가자미로 같이 활약했던 기동력 있는 빅맨 하텐스타인 역시 무기한 아웃돼 있고요. 주바치와 하텐스타인 직전 경기에서 둘 다 맹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 빠지는 건데요.
제가 이 대본을 쓸 때 필력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기분을 딱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은 진짜 설득력 있게 왜 클리퍼스를 보면 안 되고 피닉스를 봐야 되는지 딱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제가 최대한 요약하자면 어쨌든 클리퍼스는 지난 맞대결보다 확실히 안 좋아졌고 사실 지난번에 피닉스를 잡아냈던 것도 전술적으로 잡아낸 거긴 하지만 그렇게 잇몸으로 버티는 농구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오늘은 잇몸에 잇몸으로 싸워야 하기도 하고요. 근데 피닉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커 돌아왔고 그리고 에이튼 공백 여전하지만은 이제 걱정 없어졌죠. 왜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에이튼 곧 돌아오는 와중에 정말 잘 주워온 선수 있죠. 누구죠? 비욘보잖아요. 원래 롤플레이어 정도로는 차고 넘치게 할 선수인 거 알고 있었는데 폴을 만나니까 진짜 공수에서 터프한 빅맨으로 버프 받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처럼 피닉스가 약한 상황을 확 꼬집을 무언가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레지 잭슨, 블레소, 윈슬로우 이 선수들이 보름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같이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시한폭탄과 같은 선수들이죠. 예,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내용 갖다가 그때랑은 다를 거야. 신난다 하고 떠들었는데 떠들고 나서 배당을 좀 늦게 확인했거든요. 배당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네요. 내심 클리퍼스가 1차전에서 승리했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냉철하게 깎아버린 배당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말을 좀 아낄 걸 싶었어요. 분량만 길어졌잖아요. 농담이고요. 일단은 팩트를 더한 제 의견을 보셨으면은 피닉스가 이번에 지지 않겠지? 아니 무조건 이기겠지 하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신가요? 그게 안 드신다면 제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 질 수가 없어요, 피닉스가. 그렇다면 역시 피닉스 마인을 걸을 순 있어도 클리프랜스는 안 보는 그런 경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기준점 높다고 클리프랜 땡기기 기준점 믿고 가는 걸 원래 추천하지도 않지만은 그거 진짜 강심장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강심장이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를 부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똥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닉스가 1차전 같은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복수 확실한 경기고 진짜 클리퍼스 프렌 안 돼요. 피닉 마인을 걸을 수는 있어요. 걸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1월 7일 NBA 총 4경기 중 4경기 분석 마쳤고요.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누르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